그러면 달려볼까? 그 게임 누르면 되나? 몸은 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는 철이요, 마음은 유리. 수많은 정장 넘고도 패배는 없이 단 한 번의 패주도 없으며 단 한 번의 이해도 받지 못했다. 그자는 언제나 홀로 검의 언덕에서 승리에 취한다. 고로 그 생의 의미는 없으니 그 몸은 틀림없이 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나온 짤이었구나 이게. 정신이 들자 불타버린 허허벌판이 있었다. 큰 불이 난 것이겠지. 나치근거리는 온통 헤어로변에 영화에 나오는 전쟁터. 그것도 길게 이어져 있지 않아. 날이 밝은 무렵에는 내 기세가 약해졌다. 그렇게나 높았던 불의 벽은 낮아지고 건물은 대부분 무너졌다. 그 속에서 원형을 유지하는 이가 나쁘게 나는 것은 기분이 이상했다. 이 주변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나 하나뿐. 어지간히도 운이 좋았는지 혹은 운 좋은 곳에 집이 지어져 있었는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만이 살아있었다. 살아남은 이상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고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정처도 없이 들었다. 주위에 굴러다니는 사람들처럼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이 싫었다. 분명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감정보다 더 강한 생각이 얽매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 따위 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으니 이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아마도 살아남지 못한다. 무슨 짓을 해도 이 붉은 세계에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절대적인 지옥이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삼소가 없었는지 산소를 빨아들일 기능이 잃었는지 어쨌든 쓰러진 채 흐려지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에는 숯덩이가 되어 움직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있다. 하늘을 뒤덮은 어두운 구름은 곧 비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됐다. 비가 내리면 불은 꺼진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내뱉고 비구름을 올려다본다. 숨도 쉴 수 없으면서 그저 답답하구나 하고 이제 그런 언어조차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에 솔직한 감정을 입에 담았다. 그것이 10년 전 일이다. 그 뒤에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육체는 그렇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숯덩이가 되어 전부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부모니 집인해야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몸 외에는 제로가 됐다. 요약하면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즉, 몸을 살아남게 하는 대가로 마음이 죽은 것이다. 꿈을 꾸고 있다. 처음으로 맞은 하얀 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눈부시다고 생각했다. 잠에서 깨어나 빛이 눈에 들어온 것뿐이지만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애초에 눈부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눈이 익숙해지자 놀랐다. 본 적도 없는 방에서 본 적도 없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진심으로 놀랐지만 그 방은 하얗고 청결한 분위기라서 안심할 수 있었다. どこだろうここ。 멍하니 주위를 본다. 넓은 방에는 여러 개의 침대가 늘어져 있었다. 모든 침대에 사람이 있고 모두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단지 이 방에는 불길한 그림자는 없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다. 긴장이 풀려서 시선이 멍하니 허공을 떠돈다. 창밖. 밝게 갠 푸른 하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뒤로 며칠인가 지나서 드디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했다. 이 며칠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문제없이 기억해냈다. 그래도 이때 나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 어쨌든 지독한 화재였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어 정신이 드니 병실에 있고 부모는 사라져 있고 온몸은 붕대투성이.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막연히 자신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빠르게 납득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비슷한 아이들밖에 없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 뒤 어린 마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 그 사람은 불쑥 찾아왔다. 그 남자는 내가 붕대를 풀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날에 찾아왔다. 몹시 구겨진 양복에 무시시한 물. 병원의 의사 선생님보다 약간 젊어 보이는 그 사람은 아버지라기보다는 형 같은 느낌이었다. こんにちは。君がシロー君だね。 기레치고 하얀 햇살에 녹아드는 향기수. 그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수상쩍으면서 터무니없이 다정한 목소리였다고 생각한다. 率直に聞くけど、孤児院に預けられるのと、初めて会ったおじさんに引き取られるの、君はどっちがいいかな。 그 남자는 자신을 거둬들여도 좋다고 말한다. 친척이냐고 물어보자 틀림없이 생판 남이야라고 대답했다. 무려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더빙입니다. 그는 하여튼 출세는 못할 것 같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고아원과 그 사람 어느 쪽이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어 보이스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기로 했다. そうか。よかった。なら早く身支度を済ませよう。新しい家に一日でも早く慣れなくっちゃいけないからね。 그 사람은 급히 짐을 챙긴다. 그 솜씨는 어린애가 보기에도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주위를 몹시 어지럽히며 짐을 싼 뒤 おっと、大切なことを言い忘れた。うちに来る前に一つだけ教え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がある。 말해도 될까? 라며 이제부터 어디로 갈래라는 듯 소탈하게 돌아보고서 初めに言っておくとね、僕は魔法使いなんだ。 저 마법사라는 스팅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정상인 거겠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은 과장되게 말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다. 나는 그 농담으로도 진담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믿고 うわあ、じいさんすごいな。
눈을 빛내며 그런 말로 답했다고 한다. 그 이후 나는 그 사람의 아이가 되었다. 사실 그때 주고받은 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그 추억을 입에 담았다. 멋쩍은 기색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러니 아버지, 에미야 키리추그라는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싫어요. 왜 해야 돼요? 그런데 사고로 부모와 집을 잃은 아이에게 자기가 마법사라는 말을 던진 키리추고도 키리추고지만 그게 부러워서 눈을 반짝였던 나도 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에미야 성을 가지게 되었다. 에미야 시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입에 담았을 때 키리추고와 같은 성이라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자랑스러웠다. 키리츠구가 문제야. 꿈을 꾼다. 어릴 적 이야기. 딱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제자가 됐을 무렵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쯤일 것이다. 내가 혼자서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자 키리츠구는 자주 집을 비우게 되었다. 키리츠구는 평소와 같은 말투로 오늘부터 전 세계를 모험할 거야 따위의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진짜로 실행했다. 전 세계를 여행한다기보다는 아인스벨은 저택에 가기 위해서 개 지랄을 했지만 결국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때부터 계속 그랬다. 한 달이나 집을 비우기는 예사고 심하면 반년에 한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적도 있다. 넓은 무가저택인 에미야 저택에 살던 사람은 나와 키리치고뿐이다. 어렸던 나에게 에미야 저택이 너무 넓어서 길을 잃고 헤맸던 적도 있다. 그거는 진실은 작가만 알겠지 뭐. 그래도 그 생활이 좋았다.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어린애처럼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에미야 키리치고. 그 이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와 같은 성을 가진 아이. 언제나 저택에서 외톨이였지만 그런 외로움은 키리추가의 여행담으로 상쇄되었다. 언제나 소년처럼 꿈을 쫓던 아버지. 기가 막혀 하게도 했지만 그 모습은 언제나 눈부셨던 것이다. 그러니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다고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아, 만악의 근원. 뭐 덧붙이자면 너무나도 꿈에 골몰하는 아버지를 보고 어른 마음에 이건 내가 똑부러지게 굴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1월 31일 소리가 났다. 낡아서 아기도 안 맞고 경첩도 녹슬어서 쓸데없이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두웠던 창고에 빛이 비춰든다. 잠에서 깨어나려 하는 의식이. 先輩起きてますか？ 와, 진짜 사쿠라 목소리 너무 녹아든다. 미치겠다. 너무 좋다. 다가오는 발소리와 겨울의 바깥 공기를 감지했다.おはようございます先輩。先輩、朝ですよ。まだ時間はありますけど、ここで眠っていたら藤村先生に怒られます。そうだな。よく起こしに来てくれた。
すまない。そんなことありません。先輩、いつも朝は早いですから。こんな風に起こしに来れるなんてたまにしかありません。 이제 프롤로그 끝나고 오프닝 시작한 겁니다. 4시간짜리 프롤로그 끝나고 이제 오프닝 시작했어. 뭐가 그렇게 기쁜지 사쿠라는 평소보다 활기차다. そうかな。結構さくらには起こされてるぞ、俺。けど、藤姉には叩き起こされるから、さくらの方が助かる。これに懲りずに次は頑張る。 정겨운 그 후에도 들리는 부금. 보통 발렌타인 이벤트 할 때 많이 듣는. 별로 머리를 안 쓰고 있었기에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でも、頑張ってもらわない方が嬉しいです、私。 사쿠라는 웃는다. 이런 아직 잠이 덜 깨서 이상한 말을 했나 보다. ちょっと待ってくれ。すぐ起きるから。 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이럴 때 도움이 된다. 한개는 잠이 부족해서 멍해져 있는 두뇌를 사정없이 두들겨 깨워주고, 눈앞에는 후배인 마토 사쿠라가 있어. 여기는 우리 집 창고이고 시간은 이제 막 오전 6시가 된 참. 先輩、ああ、目が覚めた。ごめんなさくら。またやっちまった。朝の支度手伝わないといけないのに。そんなのいいんです。先輩、夕べも遅かったんでしょ。なら、朝はゆっくりしてください。 어젯밤 늦게까지 또 그 고문을 빙자한, 아닌가? 마술 수련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행한 건가? 사쿠라는 들뜬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드문 일이다. 오늘 아침에 사쿠라는 정말로 활기가 넘치고 기쁜 것 같다. バカ、そういうわけにいくか。今起きるから一緒にキッチンに行こう。よし、準備完了。それじゃあ行こう、さくら。 CG하고 스탠딩 일로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닌가 이건. 先輩、なんだよ、他になんかあるのか。いえ、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ど、先輩、家に戻る前に着替え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듣고 나서야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어제는 작업을 하다 잠들어서 여전히 점프슈트를 입고 있었다. 작업복엔 점프슈트는 군데군데 덜어져 있었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후지 누나한테 무슨 말을 들을지. まだ目が覚めてないみたいだ。なんか普段に増して抜けてるな、俺。そうかもしれませんね。ですから朝食の支度は私に任せて、先輩はもう少しゆっくりしていてください。それにほら、ここを散らかしっぱなしにしていたら藤村先生に怒られるでしょ。そうだな。それじゃあ着替えてから行くから、さくらは先に戻っていてくれ。はい、お待ちしてますね、先輩。 사쿠라는 빠른 발걸음으로 떠났다. 자, 우선 교복으로 갈아입고 마구 흩어져 있는 부품을 모아둬야지. 여기는 마당 구석에 세워진 창고이며 보시다시피 짭동산일을 쌓아둔 곳이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물건 만지는 걸 좋아했던 나에게 여기는 보물창고 그 자체다. 아버지는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지만
나는 말을 듣지 않고 매일같이 숨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내 아지트를 만들고 말았다. 나 에미야 시로에게 이곳이야말로 자기 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행하기만 한 에미야가는 성격이 안 맞고 무엇보다 이런 잡동사니에 둘러싸인 공간이 참 아늑하다. そもそももったいないじゃないか。ガラクタって言ってもまだ使えるし。 창고에 쌓이는 것은 대부분이 못쓰게 된 일용품이다.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 잡동사니를 가져다 뒀는지 잡동사니에게 싼 만큼 있어서 여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든 매일같이 이 창고에 숨어들다 보니 나는 여기에 쌓여있을 법한 고장난 물건들을 수리하는 게 취미가 되었다. 딱히 물건에 애착을 가지는 성격은 아니다. 단지 아직 쓸만한 걸 쓰지 않은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해야 할까. 마음에 걸리는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젯밤은 밤새 망가진 난로를 고치고 있었다. 完成は明日か。途中で寝るなんて集中力が足りない証拠だ。 가벼운 자기 혐오를 떨쳐낸다. 일단 난로의 부품을 모아서 수리대게 선반에 넣었다. 대게 선반에 빈자리는 없다. 이 난로를 고치면 다음은 구닥다리 비디오 플레이어가 기다리고 있다. 둘 모두 후지 누나가 파괴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무시하도록 하자. 작업복에서 교복으로 갈아입는다. 창고는 내 방과도 같아서 갈아입을 옷도 생활용품도 갖춰져 있다. 남은 건 곳곳에 버려진 흙알겨진 설계도와 수련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잡동사니 대부분. 원래는 무슨 재단이었는지 창고 바닥에는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그 문양이 4차 성괴정전에 쓰였던 さて、今日も一日頑張って 소환지였다니. 창고에 짝하고 합장하고 저택으로 발을 돌렸다. 창고에서 저택으로 향한다. 이 에메아 저택은 교회에 있는 무가 저택이다. 키리츠고는 동네 명사였던 것도 아니면서 이런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수수께끼인데 에미야 키리츠고는 일본에 친척이 없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 넓은 저택은 누군가에게 양도되지도 않고 은근슬쩍 양자인 나의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뭐 사실 나에게 그런 관리 능력은 없다. 상속세나 재산세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전부 후지무란의 영감님이 도맡아 해결해주고 있어. 후지무란의 영감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야쿠자? 맞나? 후지무란의 영감님은 근처에 살고 있는 대주주다. 키리츠구와 야쿠자 두목 같은 할아버. 실제 야쿠자 두목 아닌가? 물론 편견이다. 아, 나오는구나. 후지무라 할아버지는 야쿠자 두목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야쿠자 두목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굳이 파고들지는 않기로 하자. 어쨌든 그런 까닭으로 이 넓은 저택에는 사는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뿐이다. 키리츠구가 죽은 지도 벌써 5년. 세월이 지나는 건 정말로 빠르다. 이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키리츠구처럼 되겠다며 매일 수련했으나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긴 해. 그건 마술 수련을 빙자한 고문에 가까우니까. 처음부터 소질이 없었으니 당연하지만
5년간 전혀 진보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상만 너무 높아서 시작점에조차 서지 못한 상태라고나 할까. 아니, 초조하게 굴어봐야 좋을 것이 없지. 지금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 해낼 뿐이다. 자, 일단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면 세이브. 자,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면 사쿠라를 도와주러 가죠. 늘 하던 일과를 끝내버리자. 와, 일단은 도와주러 가는 게 맞겠지. 그래, 사쿠라를 도와줘야지. 후배에게 전부 맡겨버리면 면목이 없는 데다 이렇게 일찍부터 와주는 사쿠라에게 미안하다. 아, 이제 좀 비노벨 같아졌네. 하나, 때는 이미 늦었다. 아침 식사는 이미 완성될 것 같았다. 사쿠라다운 품이 있는 조관 냄새가 부엌에 전해진다. 사쿠라는 조리를 마치고 테이블에 눕는 것만 남았는지 천장을 들여다보고 있어. 面目ない。せめて食器の用意ぐらいはやるから、さくらは座っててくれ。もう来ちゃったんですか、先輩。もうじゃないぞ。6時10分って言ったら朝飯を食ってる時間じゃないか。完全に寝坊だよ。 6시 10분이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そんな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よ。先輩は部活をしていないんですから、この時間は十分に早起きです。部活は関係ない。それを言ったら朝練があるさくらがうちに来てくれるのも問題じゃないか。私は好きでしていることですから、部活のことは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 5시에서 6시에 아침밥을 한다가 있다고? 그것도 매일 다른 메뉴? 야, 미친놈이야. 애미야, 싫어도 이렇게 보면. ああ、それは何度も聞いた。だから俺も部活に関係なく早起きしてるんだ。さくらが来てくれるならその時間には起きてないと失礼だろ。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건 사쿠라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늦잠은 오늘 아침처럼 사쿠라 혼자만 식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1년 반 전부터 생긴 습관에 불과하지만 ともかくさくらは休んでろよ。あとは並べるだけなんだから、それぐらい俺にやらせてくれ。 사쿠라 옆에 나란히 서서 선반에서 식기를 꺼낸다. 사쿠라는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서 이럴 때는 밀어붙여주지 않으면 쉬어주질 않는다. なら私もお手伝いします。お皿には私が盛りますから、先輩はお茶碗を出してください。いや、だから全部こっちでやるからいいってば。いけません。先輩はお家の主人なんですから、朝くらいはドーンと構えていてください。ドーンと構えろって。さくら一人に働かせてのんびりしている主人なんて家主失格だぞ。いいからさくらは今に言ってろって。はい、ぜひ失格してください。これいつも美味しいご飯を食べさせてもらっているお返しなんです。だからできれば先輩にはゆっくりしていてほしいです。食費だったら折半なんだからさくらが気にすることじゃない。感謝なんて言ったら俺がしたいぐらいだ。さくらが来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飯が豪勢になったからな。やっぱり先輩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ね。先輩のお家のご飯が美味しいのは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す。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だ。
사쿠라네 집 밥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 분위기인지라. 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けど責任取ってくださいね。私先輩の家じゃないとご飯を美味しくいただけ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から。バカ、おかしなこと言うな。藤姉に聞かれたらどうするんだ。あの人には冗談なんて通じないんだから。そうですね。藤村先生に聞かれたら大変です。まったくだ。あんまりおかしなこと言うな。はい言いません。言いませんからお手伝いしていいですよね先輩。 사쿠라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레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いいよ、好きにしろ。そんなにやりたきゃさくらに任せる。はい好きにします私。まったく、本当に最近言うこと聞かなくなったよな、さくら。ですね。藤村先生に似てきたのかもしれません。 부드럽게 말한 사쿠라는 엿선반에 손을 뻗었다. 사락 떨어지는 검은 머리칼과 매끈해 보이는 몸이 눈에 들어왔다. 뭐랄까 곤란하다. 성장기인지 요즘 사쿠라가 묘하게 여자답다. 별다른 생각이 당기지 않은 몸짓이나 지금 같은 옆모습이 예쁘게 보여서 그만 얼굴을 돌리고 만다. 先輩どうかしましたか。いや、どうもしてない。どうもしてないから気にしないでくれ。 대놓고 보면 안 되나? 정말 곤란하다. 친구 여동생 상대로 뭘 긴장하고 있냐? 얘는 아직까지도 신지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참. 사쿠라는 어디까지나 훌륭한 후배이자 돌봐줘야 할 연하다. 사쿠라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여동생이지만 한 학년 아래라서 그다지 친하지는 않다. 그런 우리가 이런 협력 관계가 된 것은 1년 반 전부터다. 내가 다쳤을 때 사쿠라가 식사를 만들러 와줬다가 그대로 이렇게 된 것 같다. 내 상처가 나을 때까지만 그러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언가 정말로 작은 사건이 일어나서 왠지 모르게 가사를 계속 도와주게 된다. 어찌되었든 사쿠라의 요리는 맛있고 세탁, 청소도 완벽하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도와주러 와주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엔 조금 미묘하다. 문제는 사쿠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에게 있다. 친구의 여동생에게 두근대며 당황하는 탓에 떳떳지 못하게도 대체 왜 친구 여동생한테 두근댈 수도 있는 거지. 친여동생도 아닌데 뭔 상관이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때때로 아까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마는 건 선배로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테이블 위에 아침 식사가 놓인다. 닭 안심과 하드등 나물 샐러드, 연어 데리야끼, 시금치 무침, 무와 당근이 들어간 된장국, 거기에 토로로지 지루까지 완비한. 와, 맛있겠다. いただきます。 사쿠라와 둘이서 똑바로 앉아 인사하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한다. 젓가락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울린다. 기본적으로 사쿠라는 말이 많지 않고 나도 밥 먹는 중에 이야기할 정도로 다재다능하지 않다. 자연스레 식사 때는 조용해진다. 보통은 좀 더 시끄러운데 오늘따라 그 시끄러운 사람은 간밤에 스파이 영화라도 봤는지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다. 藤村先生、ご飯時に新聞は見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よ。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사쿠라를 무시하는 후진우. 너무나도 수상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후진우나의 거동은 늘 수상하다. 사쿠라도 익숙해졌는지 그다지 신경 쓰는 기색 없이 밥을 먹고 있다. 사쿠라는 굳이 말하자면 양식을 만든다. 일식을 익힌 건 우리 집에서 도우러 온 뒤부터다. 나랑 후지 누나가 철저히 일본 입맛이므로 사쿠라도 최소한 아침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일본 요리를 배워준 것이다. 지금은 사쿠라의 실력이 향상되어 승인 나를 웃돌 정도. 된장국 맛도 고급스럽고 최근 들어선 찬마를 갈아서 토로로 지루를 만들 정도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그보다도 토로로 지루는 오늘 첫 게시간. 悪いさくら醤油取って。大変です先輩。先輩のお醤油は昨日で切れてます。じゃあ藤姉のでいいや、取って。藤村先生、いいですか？ 응 하고 대답하는 후지 누나. 불스럭대며 신문지가 움직인다. はいどうぞ。とろろ汁に使うんですか？なあとろろには醤油だろ普通。 하얀 토로로에 간장을 쓱 붓는다. 휘적휘적 뒤섞고 밥에 얹어서 곱게 간 찬마의 적당한 끈적함과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렬한 간장의 매운맛이 정말 와사비구나. うわまずこれソースだぞソース。しかもオイスター。 뭐야, 간장도 아니고 굴소스야? 이세 좋게 신문지를 바스락 내던지는 후진. どうだ。朝のうちにソースとお醤油のラベルを取り替えておく作戦なのだ。 와, 손을 들고 기뻐하는 수수께끼의 여자 스파이. 朝っぱらから何考えてんだあんたは。今年で25のくせにいつまで経っても藤姉は藤姉だな。 씨발 나는 지금 26인데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25에 번듯한 직장까지 가지고 있다고. 슬프구만. だ。昨日の恨み思い知ったか。みんなと一緒になってお姉ちゃんをいじめるやつには当然の天罰ってところかしら。天罰ってのは人為的なもんじゃないだろう。なんかおとなしいと思ったら昨日からこんな 제 집안은 평범합니다만 この暇人。そうだよ。おかげでこれから急いでテストの採点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から。そういうわけで急がないとやばいのだ。 척 도처 앉자마자 엄청난 기세로 후다닥 아침 식사를 해치우는 후진. はいごちそうさま。朝ごはん今日も美味しかったよさくらちゃん。はいお粗末様でした先生。それじゃあ先に行くわね。二人とも遅刻したら怒るわよ。 그러고서는 도다다다다 하며 달려나간다. 저러고서 우리 학교 교사라니 세상 참 잘못됐다. 先輩。すまない。せっかくの朝食だっていうのに藤姉のやつろくに味わいもしないで。いえ、そういうのではなくて、昨日藤村先生に何かしたんですか？食べ物に細
してはやりすぎですから。いや、それがさ、昨日ついあだ名で呼んじまった。 별명. それじゃあ仕方ありませんね。先輩、藤村先生に謝らなかったんでしょう。めんぼくない。いつものことなんで忘れてた。ダメですよ。藤村先生、先輩にあだ名を言われるのだけは嫌がるんですから。また泣かせちゃったんでしょう。泣かした上にダットのごとく走り去らせた。おかげで昨日の英語は自習だった。 학교에서 그런 거야, 심지어. 그리고 나는 모두로부터 속지로 만든 학생 명예상을 수상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もうそれじゃあ今朝のは先輩が悪いです。 사쿠라에게 후진 누나는 언니 같은 존재에게 기본적으로 후진 누나 편을 든다. 그건 그거대로 기쁘지만 후진 누나를 24시간 상대하고 있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줬으면 한다. 원래 후진 누나는 키리추가의 지인으로 내가 양자로 왔을 때부터 이 집에 눌러 앉아 있던 사람이다. 아버지가 타계하고서도 자주 찾아오게 되어서 지금은 아침과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고 가는 훌륭하기까지 한 식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그런 후지 누나가 있었기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혼자서 지내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는 나와 후지 누나, 사쿠라 이렇게 세 명이 에미야가에 있다. 그렇다곤 해도 아버지가 마술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나뿐이다. 무릇 마술사란 그 정체를 숨기는 법. 거꾸로 아버지의 제자로 들어간 나도 마술을 익히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익혔다지만 변변한 마술은 무엇 하나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다. 이런 내가 마술을 숨기든 숨기지 않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유언이기도 하니 이렇게 나 몰래 매일 단련을 계속해온 것이다. 저것도 키리츠구가 이렇게 힘들면 언젠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겠지라고 해서 알려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 관두겠지. 안 관둠. 아, 뒤지게 아프다. 아, 마술이란 거 원래 이렇게 아픈 거겠지? 와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등교 준비를 한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사카라와 같이 식기를 치운다. 키리추고도 키리추고대로 좋은 아버지는 절대 아니지, 그래. 좋은 사람인지부터가 문제인데. 사쿠라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가스 노출 사고 연속이라는 거창한 자막이 떠 있었다. 누가 싸웠구나. 가스 노출 사고 연속. 많이 싸웠나 보네. 바로 옆 마을인 신토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모양이다. 빌딩가의 건물 현장의 한 층에 있던 사람 전부가 산소갈 피부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고 말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요즘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전쟁은 계속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나 보네. 今のニュース気になるのか、さくら。いえ、別に。ただ事故がシントで起きているなら近いなって。 저거 신지가 한 거려나? シントの方でアルバイトしていますよね。 신지가 메두사 써가지고 사람들 혼수 상태로 만든 거려나? してるけど別にそんな大きな店じゃないよ。
今のニュースみたいな事故は起きないと思う。 그러네. 캐스터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면은 이 시기면 마스터 죽이고 떠돌고 있었을 시기이기도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다지 남일 같지 않은 사건이었다. 가스 누출이라면 어떤 건물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건 가슴이 아프다. 보통 가스 누출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긴 한데 비슷한 사고가 다발하는 이유는 신토를 졸속 개발하면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던가. 야, 언론도 장악하고 민물 작업까지 확실하네. 역시 성당교회. 진위가 어떻든 이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 物騒な話だ。俺たちも気をつけないと。それならご心配なく先輩。ガスの元栓はいつも2回チェックしてますから安心です。 햄하고 가슴을 펴는 사쿠라. いや、そういう話でなくて。 전부터 생각했지만 사쿠라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단 말이지. 先輩、裏手の戸締まりはしました？ 이거 없나? 얘 일러스트만 보는 거 없나? 텍스트 내리고. 아, 있구나. B. B에서 이게 뭐지?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구나. したよ。缶抜きかけたけど問題あるか？ありません。それじゃあ鍵かけますね。先輩、今日のお帰りは何時ですか？少し遅くなると思う。さくらは？私はいつも通りです。多分私の方が早いと思いますから、夕食の下準備は済ませておきますね。うん、助かる。俺もできるだけ早く帰るよ。 열쇠로 문을 철컥 잠근다. 사쿠라와 후지노는 우리 집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문 단속을 한다는 규칙이 있다. 行こうか。急がないと朝練に間に合わない。それじゃあ少しだけ急ぎましょうか、先輩。 사쿠라와 함께 거리로 나간다. 긴 담을 지나고 내리막으로 나와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로 나온다. 에미야가는 언덕배기에 있어서 도시 중심 지역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면 주택가가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거리의 중심지인 교차로가 나온다. 와, 그 다리다. 영웅왕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정보강이 싸웠던. 여기에서 옆마을로 통하는 대교. 유도사로 이어지는 언덕길. 우리 집과는 반대편에 있는 주택가. 항상 사쿠라와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점가.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갈 학교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다. 역별로 세지 않고 곧장 학교로 향한다. 이제 막 7시가 된 참이라 아직 통학로에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말고는 아침부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내긋하게 걷고 있는 정도. それじゃあまたな。部活頑張れよ。
교문에서 사쿠라와 헤어지는 것도 평소와 마찬가지. 사쿠라는 궁도부 소속이라 아침마다 여기서 헤어지게 됐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따라 사쿠라는 궁도장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さくら、体の調子悪いの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先輩、たまには道場の方に寄っていきませんか？いや、別に道場に用はないぞ。それに今日は一斉に頼まれてるから生徒会室に行かないとまずい。そうですよね。ごめんなさい。余計なことを言っちゃって。 꾸벅 고개를 숙이는 사쿠라. それじゃあ失礼します。晩ご飯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ね。 사쿠라는 미안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뒷장으로 달려가 버렸다. 글쎄, 지금 그건 대체 어떤 의미였던 걸까? 이세, いるか？いるぞ。今朝は少し遅かったな、エミヤ。 기습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프린트 같은 것을 훑어보고 있던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一世だけか。他の連中はどうしたんだ？この時間なら登校しててもおかしくないだろう。いや、あいにくとうちのメンバーはビジネスライブでね。働く時間帯はきっかり決まっていて、早出と残業はしたくないのだそうだ。それで生徒会長自らが雑用か。ここはここで大変そうだな。 와, 참된 리더. 好きでしている苦労だ。エミヤに同情してもらうのは筋が違う。いや、一斉に同情なんてしてないぞ。それはそれで無念だが、聞き流すとしよう。情が移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同じだからな。 읽던 프린트를 탁탁 정리하는 이세이는 이 학생회실의 보스다. 완전 해이해진 학생회를 근본부터 개혁하려고 기를 쓰는 녀석으로 나는 1학년 때부터 친구 사이다. 플레임은 유도 이세이. 낡은 이름과 반대로 생긴 건 우아해서 실제로 여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인기가 있다. 거기다 학생회장이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도깨비의 금방망이. 호랑이의 날개인 셈인데 얘랑 신지랑 학교 인기를 양분하는 그런 や 학교라. はり朝は舌がしびれるほどの熱湯が良い。 이런 말이나 하며 싸구려 차를 홀짝이고 있으니 마무리가 아쉽다. 이처럼 이세이는 철저하게 검소한 성격이다. 쉽게 오해받지만 본인은 연애에는 손대지도 않고 학생다운 놀거리에도 관심이 없다. 무엇보다 이 녀석은 산 위에 있는 류도사의 후계자다. 본인도 저를 이어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랩하면 미련 없이 깎아중이 될 가능성도 높다. それで今日は何をするんだ？ああ、まあともかく座って一服と言いたいのだが、時間がないな。移動がてら説明をするゆえ、いつもの道具を持ってついてきてくれ。率直に言うとな、うちの学校、金のバランスが極端なんだよ。知ってる。運動系がひいきされてるもんで他に予算がいかないんだろ。結果文化系の部員は絶えず不遇の扱いでな。今年から文化系に予算が行くよう尽力しているのだが、予算の流れが不鮮明で
うまく回っていない。 야 비리 おかげ 학교였네. で未だ文化系の物質は不遇でな。特に冬のストーブ不足に関しては打開策がまるでない。そうか。あ、マイナスドライバーくれ。一番大きいやつな。あと導線も。うん。これぐらいならなんとか。導線、これか。 대체 왜 얼굴을 붉히는 이유가 뭐지? 間違っていたら叱ってくれ。当たってるからいいよ。で、ストーブ不足がどうしたって？ここ以外にも故障してんのがあんのか？ある。第二視聴覚室と美術部の暖房器具が怪しいそうだ。新品購入願いの嘆願書が刻一刻と触れている。けど予算にそんな余裕はないと。やっぱり劣化してるだけだな。中がいかれてなくて助かった。 오, 이세의 옷을 거치게 벗기는 장면이 있다. 괜히 이세이가 게이 취급을 받는 게 아니고. うん。治りそうか、エミヤ。治るよ。こういう時古いやつは分かりやすくていい。配線系のショートだから新しいのに変えればとりあえず今年いっぱいは頑張ってくれる。そうか。やるな、エミヤ。お前が頼りになると極めて嬉しいぞ。おかしな日本語使うね、一世。もう少しで済むからちょっと外に出ててくれ。うん。エミヤの邪魔はせん。 꼴에 맛을 쓰겠다고 이세이 내보내는 에미야. いや、デリケートといえばデリケートなんだけど。 낡은 전기 난로에 손을 댄다. 보통은 이런 종류의 술이 익숙하더라도 보는 것만으로 고장 부위를 판단하지는 못한다.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각을 닫고 촉각으로 난로의 내부를 본다. 그 순간 머릿속에 솟아나는 하나의 이미지. 電熱線が断線しかかってるのが2つと、電熱管はまだ持つな。電源コードの方は絶縁テープでなんとかなる。 다행이다. 가지고 있는 공구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파손이다. 전혀간이 맛이 가면 평범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다면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화해야겠지만 이것라면 내부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키리츠구에게 배운 에미야 시로의 마술이다. 마술의 이름을 한 고문. よし、始めるか。 커버를 벗겨내고 내부선 수리에 들어간다. 파손된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남은 작업은 간단하다. これだけは得意なんだけどな、俺。 그렇다. 에미야 시로에게 마술의 재능은 눈 씻고 봐도 없었다. 그 대신이라기에는 뭐하지만 물건의 구조를 아까처럼 설계도를 연상하는 것만큼은 어처구니 없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설계도를 연상해서 재현했을 때도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얼마나 쓸데없는 재능인가 하고 탄식했던가. 저기 이공계 쪽으로 가면 정말 쓸만한 능력일 것 같긴 한데 내 특기 분야는 그다지 의미 있는 재능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가면은 정말 아주 좋은 능력이지 않은가. 아버지가 말하기로 물건의 구조를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쓸 데가 없다.
원래 마술사라면 아까처럼 구조를 굳이 구석구석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 사물의 핵이 되는 중심을 즉각적으로 읽어들여서 누구보다 빠르게 변환시키는 것이 마술사들의 싸움이라고 한다. 그러니 설계도 같은 것을 읽어드리는 것은 괜한 짓이며 읽어들여봤자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지나가기 쉬운 것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내 특기 분야는 이렇게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는 것인 셈이다. 반대로 마력만 받쳐준다면 모든 설계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빠르게 고장 부위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고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물건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것도 이런 약간의 평범한 지식으로 고칠 수 있는 잡동사니에 그치지만, よし終わり。次に行くか。 쓴 전선을 정리하고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들고 복도로 나온다. 프롤로그의 그 장면인가? 一斉、修理終わったぞ。 그때 복도에는 이세이 말고도 또 한 명 여학생의 모습이 있었다. 조금 놀랐다. 이세이가 얘기하고 있었던 건 2학년 A반의 토사카 린이다. 언덕 위에 있는 유별나게 커다란 서양식 저택에 살고 있다는 아가씨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범생. 미인이고 성적 우수, 운동신경도 발곤으로 결점이 없고, 성격은 이지적이고 예의 바르며 미인이라고 으스대지도 않는 그야말로 남자의 이상 같은 애. 이지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뭐 미인인 건 인정하겠는데 으스대지도 않는다. 학교 열심히 다니네. 그런 애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남학생에게는 아이돌 취급이다. 다만 토오사카의 경우는 지나치게 잘나서 절벽 위에 꼭 꽈둬. 토오사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세이와 선생님들 정도라는 것이 남자들의 특성. 일본식 근들감. 뭐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자고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나 또한 토오사카 린을 존경하는 남자 학생들 중 하나야. 토오사카는 언짢은 듯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세이와 토오사카의 사이가 나쁘다는 건 아무래도 사실의 모양이다. と悪い。頼んだのはこっちなのにエミヤに任せっきりにしてしまった。許せ。 오, 저 토오사카를 깨끗이 무시하고 이야기를 꺼내다니 이세이는 참 거울이다. そんなこと気にするな。で、次はどこだよ。あんまり時間ないぞ。ああ、次は視聴覚室だ。前から調子が悪かったそうなんだが、この度ついに天寿を全うされた。 천수를 다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쟤도 절가 사람이란 말이지. 뼛속까지. 天寿全うしてたら直せないだろ。買い直したのが早いぞ。そうなんだな。一応見てくれると助かる。俺から見れば臨終だが、お前から見れば仮病かもしれん。そうか。なら試そう。 아침 조회까지 앞으로 30분 정도밖에 없다. 고치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세이에게 재촉당하며 시청각실로 향한다. 그 전에 얼굴을 보고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실례다. 멍하니 서 있는 토오사카를 돌아본다. 朝早いんだな、トサカ。 솔직한 감상을 입에 담고는 이세이를 따라간다. ギリギリ間に合ったか。すまんなエミヤ。また苦労をかけた。頼み事をした上に遅刻させては友人失格だ。別に気にするな。俺が遅刻する分には大したことじゃないだろ。
ま、一星が遅刻するのは問題だけど。もっともだ。いや、間に合ってよかった。 세이는 후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시간은 딱 8시. 아침 조회전을 알리는 예비종이 울렸으니 앞으로 5분만 있으면 후진이 나간다. 시청각실에서부터 뛰어와서 조금 숨이 찬다. 가볍게 심호흡하고 나서 자기 자리로 향한다. 朝から騒がしいねエミヤ。部活を辞めてから何をしてるかと思えば竜道の太鼓持ち。僕には関係ないけどさ。 신지 うちの 닫고 評判を落とす 웃음 ようなことはしな 가로 いでよ。 닫고 나나 君なんていうか節操ないからさ。 그러자 내 자리 앞에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마토 신지가 서 있었다. 참 에미야 시로도 대단하다. 저렇게 구는 얘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마토라는 성으로부터 알 수 있듯 사쿠라의 한 살 위인 오빠다. よ、弓道部は落ち着いてるか、シンジ。 진 히로인 이러고 있네 씨. 当然だろ。部外者に話してもしょうがないけど目立ちたがり屋が一人減ったんで平和になったんだ。次の大会だっていいところまで行くさ。そうか。三つも頑張ってるんだな。はあ、何見当違いなこと言ってんの。弓道部が記録を伸ばしてるのは僕がいるからに決まってるじゃんか。エミはさ、とっくに部外者なんだから知ったような口を叩くと恥をかくよ。そうか、気をつけよう。もっとも弓道部に用はないから関わることはないけどな。 뭐 그렇게 말하면 씨발 그래도 아니야 그건. 신지는 좀 가방을 책상에 놓고 의자를 뺀다. 何それ。僕の弓道部には興味がないってこと。興味じゃなくて用だよ。部外者なんだからおいそれと道場に行くのは変だろう。けど何かあったら言ってくれ。手伝えることがあったら手伝う。弦張りとか弓の直し、真珠は苦手だったろ。そう、サンキュー。何か雑用があったら声をかけるよ。ま、そんなことはないだろうけどさ。ああ、それがいい。雑用を残しているようなやつは首相失格だからな。あんまり藤村先生を困らせるなよ。あの人 아무리 봐도 신지는 계속 비꼬고 있는데 에미야는 그딴 거 알 바 아니고 너 조심해. 그 후지무라 선생님 화나면 무서워 이러고 있는 게 야, 참 성격이 좋은 걸까? 얘가 좀 둔한 걸까? 余計なお世話だ。ともかくお前はもう部外者なんだから道場に近づくなよ。 신지 츤데레였냐고. 신지는 평소대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 오늘은 유난히 까칠하군 저 녀석. ふざけたやつだ。自分からエミヤを追い出しておいてよくもあんな口が聞ける。なんだ一星、いたのか。なんだとはなんだ。気を利かして聞き耳を立てていた友人に向かってなんと冷淡な男だお前は。なんで気を利かすのさ。俺一星に心配されるようなことをしてないぞ。 그냥 둔한 걸로 하자 얘는. たわけ心配もするわ。エミヤはカッとなりやすいからな。真珠に殴りかかれば皆は喝采を送るが女どもからは非難の嵐だ。友人をそんな微妙な立場に置くのはよろしくない。そっか。言われてみればそうだ。ありがとう一星。そんなことにはならないだろうけど今の心配はありがたい。 그래 지금 현재 마음이 죽어있는 이한테 뭘 바라겠어 내가. 分かればよろしい。だが意外だったぞ。
エミヤは怒りやすいくせにマトウには寛大なんだな。ああ、あれはシンジの味だからな。付き合いが長いと慣れてくる。そんなものか。そんなものです。ほら、納得したら席に戻れよ。そろそろ藤村先生がすっ飛んでくるぞ。 신지의 맛을 알고 있는 에미야라. 이거 굉장히 여기까지만. あの方は飛んでくるというより浮いてくるという感じだかな。 아침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친다. 보통 담임은 5분 전에 오는 법이지만 이번 담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2학년 C반에게 조혜란 방금 울린 종소리로부터 1분 정도 경과한 뒤, 즉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다다 돌진하는 후진 누나를 맞이하며 시작하는 것이다. おーし間に合ったー。みんなおはー。うわ 콰드. 후진 누나는 생물적으로 위험한 소리를 내며 자빠졌다. 방금까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 교실은 뭐라 할 수 없는 정숙에 휩싸인다. 이 당돌하기까지 하는 장면전환. 과연 후지 누나 괜히 인간 제스트 코스터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그렇다곤 해도 방금 건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후지 누나는 교단에 머리를 박은 채 쓰러져 있다. 엎어져 있어서 얼굴에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 더욱 아니길 바라지만 안 좋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おい、前の席のやつ先生起こしてやれよ。やだよ。近づいた途端パクって食べられたら怖いもん。 선생님 취급이 ミミックじゃあるまいし、さすがに藤村でもそこまでやらねえだろ。あんたね、そういうんなら自分で起こしてあげなさいよ。 이거 토오사카 성우가 있구나. うわ、俺パス。こういうの苦手。 이건 누구지? 私だって苦手よ。大体なんで女の子にやらせるわけ？男子やりなさいよね、男子。 묘하게 토오사카 목소리가 들려. 토오사카는 아닐 텐데. 맨 앞줄은 어쩐지 험악해지고 있다. 한가운데 근처 자리에 있는 우리는 후지 누나의 참상을 잘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들여다본다. ちょっと先生動いてないぞ。気絶してんじゃないのか。 누군가가 지당한 의견을 말한다. 다만 그 경우 문제는 후지 누나를 어떻게 보건실까지 데려간다. 모두 이 1년간 후지 누나와 지내온 용사들이다. 이제 그만 담임을 보건실에 데려가는 관습을 타파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다. 藤村先生、大丈夫ですか？ 용기 있는 여학생이 말을 건다. 후지 누나는 꼼짝도 하지 않아. 보면은 점점 포잡다. まずいって今の転び方。こう頭から直角に教団に突っ込んだじゃないか。あれで無傷だったら藤村無敵っぽいって。はあ、いっそのこと野球部にスカウトするのはどうだろう。やめろよな、そういう脅しは。タイガーが顧問になった日には俺たち甲子園行っちまうぞ。藤村先生、藤村先生。ダメ。なんか反応ないよ。おい、お前目の前なんだから起こしてやれよ。やだよ俺。もし死んでたら殺されかねねでもだからってほっといたら後が怖いと思うし。でも誰も近づきたくない。仕方ねえな。こうなったらあれしかないか。うん、あれだね。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아, 예외로 나와 신지만은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없었기에 입담을 보였습니다. せーの。
전원이 목소리를 모으는 것 치고는 중얼거리는 듯한 크기였다. 특히 타이거의 발음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런데도 침묵하던 후지 누나의 몸이 반응한다. 動いた。効き目ありだぞみんな。よし続けろ。ガコロートンの刑じゃ。 다들 기말 시험에 닥쳐오고 있어서 당했지. 안 그러는 게 좋을 텐데 팔을 붕붕 휘두르며 후지 누나의 별명을 이어놓았다. 起きろタイガー。朝だぞ。先生起きないとタイガーです。負けるなタイガー。立ち上がれタイガー。よし起きろ先生。それでこそタイガーだぜ。タイガータイガータイガータイガータイガータイガーガータイガーって레일성. 그 정도 타격에도 노 데미지였는지 씩씩하게 대지했어는 후지 누나. みんな何してるの？ダメよ、ホームルーム中に席を立っちゃ。ほらほら、始めるから座りなさい。 후지 누나는 평소처럼 교단에 섰다. 아무래도 교실에 뛰어들어왔을 때부터 일어설 때까지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간 것 같다. おいタイガー覚えてないみたいだぞ。ラッキー。朝からついてるな俺たち。いやついてるっていうのかなこういうの。 왁자지껄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 今誰か先生のことバカにしなかった？え、してないっすよ。気のせいじゃないっすか。そっか、ならよし。じゃあ今朝のホームルームを始めるから、みんなおとなしく聞くように。 후지 누나는 느긋하게 조례를 시작한다. 대수롭지 않은 연락사항 사이사이에 잡담을 하니 도무지 진행되지 않는다. そういうわけだから、みんなも下校時刻を守るように。門限は6時だから、部活の子たちも長居しちゃダメよ。6時って言ったらすぐじゃんか。タイガ先生、それって運動系は免除されないの？されません。それと後藤くん、先生のことは藤村先生って言わなくちゃダメなんだから、次に名前で呼んだら怒るからね。はーい、以後注意します。 고토코는 전혀 주의하지 않은 듯한 기색으로 자폐한다. 이 얼마나 아니한가. 후지 누나는 화낼 때는 화내는 사람이다. 상대가 학생이건 자신의 교사이건 관계없다. 고토 녀석은 지금 그것이 한없이 진심에 가까운 최후 통첩임을 알아는 채지고 それじゃあ今日のホームルームはここまで。みんな3次元目の英語で会おうね。 손바닥을 팔랑팔랑 흔들면서 떠나가는 후지 누나. 2학년 10원 담임 후지무라 타이가. 별명은 타이거. 진심인가 싶은 별명이지만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타이거라는 이름 덕에 다들 친근하게 여기지만 후지 누나는 타이거라는 별명을 싫어한다. 후지 누나 말하기로는 여자답지 않다나 뭐라나. 하지만 본인이 저런 사람이니 별명이 여자답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나 할까. 자업자득이겠지. 授業を始める。日直礼を。 그를 위하여 후지 누나와 엇갈려 1교시를 맡은 선생님이 들어온다. 후지 누나가 시간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조회를 하는 탓에 우리 반의 아침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하루 수업이 끝났다. 부활동에 힘쓰는 학생, 빠른 걸음으로 귀가하는 학생, 할 일도 없이 교실에 남는 학생 등 그 모습은 가지각색이다. 나로 말하자면 그 셋 중 어디에도 해당될 것 같지 않다. すまない。ちょっといいかエミヤ。
今朝の続きなんだが、今日は時間あるか？いや、予定はあるといえばあるけど。 나라고 노는 건 아니다. 애초에 공도부를 가장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타계하고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내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5년. 그만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거절할 수 없는 관계도 생기고 많다. 특히 오늘 거는 그런 일이다. 술집 재고 정리인데 어찌됐건 남자 일손은 많을수록 좋으니 도울 수 있으면 와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일은 아닌 것도 확실하다. 그건 단지 일이 끝난 뒤에 떠들썩하게 놓고 싶어서 아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일 테고. 선택지는 둘. 나는 아르바이트냐 학생이냐. 프롤로그 생각하면은 아르바이트 도우러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르바이트. 이세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우선하자.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가겠다고 했으니 지켜야 한다. いや、悪い一世。先約があるんで、今朝の続きはまたにしてくれないか。先約？ああ、例のアルバイトか。そうか、それは困らせたな。こちらは今日明日で進退が決まるものでもない。俺の頼みなど気にせず労働に励んでくれ。すまん。明日の朝一で続きをするから、それでチャラにしてくれ。ん？そこまで深刻な話でもないと言っただろう。急を要していたものは今朝で片付いた。残った修理品はエミヤの手が空いた時で構わんさ。そっか。じゃあ、バイトの休みが取れたら続きをするってことでいいかな。しさいない。その時はまた頼りにするぞ、エミヤ。 그럼 잘 가게 라고 딱딱한 인사를 하고 교실을 뒤로 한 리스. さて、 이쪽도 꿈을 대고 있을 수는 없다.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하러 가기로 했으면 서둘러서 신토로 가야지.参ったな。ほんの手伝いのつもりだったのに、3万円ももらってしまった。 3만 원이나 받았다고. 이게 웬떡이라고나 할까, 넝꿀째 굴러온 호박이라고나 할까. 오늘 아르바이트라는 코펜하겐은 술집을 개원한 디커스르, 보어 같은 곳이라 재고 정리에는 일손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 적어도 5명, 그 이상은 있으면 있을수록 편해지는 대작업이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평소처럼 手伝える人は手伝ってね。 그렇게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해두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와,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 도와주러 온 아르바이트생은 나 혼자였고 나머지는 점장님과 딸인 네코씨 뿐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 バカだねあんた。そりゃ誰も来るわけないじゃん。 네코씨는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얼굴을 비춘 예상 밖의 재물 한 명. 둘은 긴장감 없는 박수를 치며 나를 맞이해 주었고 어쩔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창고를 정리하자는 방침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2시간 뒤 재고 정리는 예정대로 끝나 있었다. 驚いたな。ヒロ君はあれかな。ブラウニーか何かかな。 2시간이라고 3만엔? 아예 센데? 작업 뒤에 티타임에 아저씨는 갈색 케이크를 먹으면서 감탄하고 있었다. 違います。力仕事には慣れてるし、ここのバイトも長いし、倉庫のどこに何があるかぐらいは把握してるからです。伊達にガキの頃からここで働かせてもらってません。あ、そっか。あれ、シロ君ってもう5年だっけ？そのぐらいですね。親父が亡くなってからすぐに雇ってくれたの。
親父さんのとこだけだったし。ありゃりゃ、わあ、僕も年を取るわけだ。 고고고 럼주가 들어간 케이크를 볼이 미어지게 집어넣는 아저씨. 잘 들어가시오. 네코 씨는 옆에서 뜨겁게 덮인 술을 마시고 있다. 여기 점장은 단 걸 좋아하고 딸은 술을 좋아해서 일가족이 밸런스 좋은 기후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けど助かったわ。こんだけやってもらって、おだちんがケーキだけっていうのもあれだし。はい、これ僕からの気持ち。 펄랑펄랑 건네받은 것이 만엔짜리 3장. 일주일 풀로 일해도 받기 힘든 3시간 정도의 노동에는 걸맞지 않은 보수였다. 1시간에 만엔? 와. どうも。 아무래도 망설였지만 받을 수 있는 이상 받아줬다. 그리고 나서 코펜하겐을 뒤로 하려 했을 때 ちょい待ち。エミヤ、今日の話誰から聞いた？ 피곤해하며 난로 앞에서 중얼거리던 네코 씨가 나를 불러세웠다. 確か古見さんですけど。学生に自分の仕事を押し付けるんじゃないってのよ、あのバカ。まあそれはいいとして。何？じゃあ今日の棚卸しまた聞きだったのに来たんだ。まあ暇だったら手伝ってくれって感じで。 역시 정의의 히어로를 꿈꾸는 자. 古見もバカだけど、エミヤンもおバカさん？まあいいけど。君さ、人の頼みを断ったことないでしょ。前に私と父が風邪で寝込んだ時も店番してくれたし。別にそんなことはないですけど、俺無理な注文は受けませんもん。自分でできることでできる場合だけ引き受けますから。あん時君も風邪ひいてたんだけどね。まあいいけど、私が何を言いたいかっていうとですね、エミヤンはいいやつでちょっとバカで、そのあたり私は心配なので、今度藤村にちょっとは顔出せやこらと伝えておいてほしいのです。 꿀꺽 덮인 술을 마시면서 네코 씨는 빙글빙글 손가락을 돌린다. 나를 잠자리 같은 걸로 착각하고 있나 보다. はあ、とにかく藤姉に伝言。そう。じゃあね。あんまし頑張りすぎんなよ、少年。いつの間にか橋越えてら。 멍하니 있는 사이에 옆 동네인 신토에서 미아초까지 도착했다. 빵거리를 거닌다. 시간은 7시 반쯤 됐을 것이다. 이 시간이라면 드문드문 행인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밖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다. そういえば確か。 바로 얼마 전에 이 미야마초 쪽에서도 뭔가 사건이 일어났었지. 침입한 강도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던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것도, 학교의 하교 시간이 6시가 된 것도 그게 원인일까. ガス漏れに強盗か。物騒なことになってきたな。 이런 마당이니 밤에 외출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 사쿠라를 혼자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위험해졌다. 후지누나는 둘째치고 사쿠라의 집은 반대쪽 주택가에 있었다. 오늘부터라도 밤에는 바래다줘야. 한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인기척이 없다고 방금 전에 말한 언덕길에 사람 모습이 있다. 오르막 중간에 올라가고 있는
이곳에 내려다보듯 그 그림자는 멈출 수 있었다. 이리하다.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킨다. 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는 생긋 웃고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언덕길을 내려온다. 그러던 중 早く呼び出さないと死んじゃうよお兄ちゃん。 이상한 말을 했다. 비탈길을 다 올라와서 우리 집에 도착한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사쿠라와 후지 누나는 이미 집에 들어온 것 같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맛있을 것 같은 밤 냄새. 테이블에는 저녁 식사 중인 사쿠라와 후지 누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의 메인 디쉬는 치킨 크림 시트인 모양으로 화이트 소스 스타일을 무척 좋아하는 후지 누나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おかえりなさい先輩。お先に失礼していますね。ただいま。遅くなってごめんな。もうちょっと早く帰ってくればよかったんだけど。いいです。ちゃんと間に合いましたから。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ね。すぐ用意しますから。うん、頼む。手を洗ってくるから、人のおかずを食べないように藤姉を見張っといてくれ。はい、きちんと見張っています。 내 방에 돌아온다. 창고에 비하면 방에 물건이 너무나도 없지만 애초에 취미가 없으니 이 정도로 꿈이 보인다. 대부분은 후지 누나가 휙휙 놓고 간 용도불명의 물건뿐이지만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니 테이블에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다. いただきます。はい、お口に合えばいいんですけど。 사쿠라는 어디까지나 흠이했다. 이 1년간 사쿠라의 요리 실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양식에서는 완패, 일식이라면 아직 간신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중화는 서로 손을 안 대는 상황이다. 제자가 숙달되는 것은 기쁘지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도 어쩐지 시원섭섭하다. 역시 잘한다. 닭고기는 오래 삶을수록 퍽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삶기 전에 표면을 노릇하게 구워주면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육즙이 풍부하게 마무리된다. 그 부분의 조절이 절묘해서 손재주 없는 후지 누나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장인의 기술이다. どうでしょうか先輩。今日のはうまくい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文句なし。ホワイトソースも絶妙だ。もう洋物じゃさくらにはかなわないな。さくらちゃんがご飯作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お肉関係が美味しくなった。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물우물 식사에 전념하고 있던 후지 누나가 얼굴을 들었다. ダメよシロ。学生がこんな洋服に帰ってきちゃいけないんだから。 이런 사쿠라의 저녁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줄 알았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언짢아진 거야. もうまた誰かの手伝いをしてたんでしょう。それはそれでいいことだけど、こんな時ぐらいは早く帰ってきなさい。最近物騒だぞってホームルームで言ったじゃない。あれシロに対して言ったんだからね。あのさ、わざわざホームルームで言わなくてもうちで言えばいいんじゃないの？ここで言っても聞かないもの。学校でガツンと言った方がシロには効果的なんだもん。先生、それは職権乱用というか公私混同だと思います。それぐらいしないとシロはダメなのよ。いつも人の手伝いばっかりして損してるからさ。たまにはまっすぐ帰ってきてのんびりしててもいいじゃないバカチン。バカチンとはなんだよ、バカチンとは。いいじゃないか。
誰かの手伝いをしてそれでその人が助かるんなら損なんかしてないぞ。はあ、キリツグさんに似たのかな。シロがそんなんじゃお姉ちゃん心配だよ。 키리추구를 닮아서 좋은 건 하나도 없긴 한데 어디가 걱정이지. 우물우물 힘차게 밥을 먹는 후진 누나. 藤村先生、今の話からすると先輩って昔からそうなんですか？昔からそうなの。なんか困ってる人がいたら自分から手を出しちゃうタイプ。けどおせっかいってわけじゃなくて、シロはね、単におませさんなのだ。 어디선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는 후진은 藤ね、余計なこと言ったら怒るぞ。もうさくらもつまんないこと聞くなよな。 눈을 찌릿 노려본다. 藤村先生、お話を続けてください。 고개를 끄덕이며 진작에 수업을 듣는 사쿠라가 있어. じゃあ話しちゃおう。これがね、シロは困った人を放っておけない性格なのよ。弱きを助け強きをくじくってやつ。子供の頃の作文なんてね、僕の夢は正義の味方になることですだったんだから。 저기의 사자. 또 후진의 옛날 얘기가 시작되었군. 하지만 전부 사실이니 반박하지 않는다. 애초에 정의가 사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わあ、すごい言葉だったんですね、先輩。すごかったよ。年上の男の子にいじめられてる女の子がいたら助けに入ってくれたし、桐次さんが武将だったから家事だって一生懸命こなしてたし。あの頃は可愛くて純真だったのに、それがどうしてこんなひねくれた子になっちゃったんだろうな。そりゃ藤姉がいたからだろう。ダメな大人を見てると子供はいろいろ考えるんだよ。悔しかったらちゃんと自分で飯作ってみろ。하하하고 고개를 후진 누나.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가 했더니 お姉ちゃんは悲しいよ。さくらちゃん、おかわり。 세 그릇째인 밥공기를 쓱 내민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가로이 지내다 보니 시계는 9시를 가리키러 가고 있다. さて、何をしたもんか。 밤의 단련까지는 시간이 있다. 지금은 지금이 페이트 루트라는 걸 생각했을 때だな。さくらにつまんない話しやがって、好きあらば仕返ししてやる。何？お風呂入ってたんじゃないの？ 스포 디저트를 먹고 있는 건지 후진 누나는 묵묵히 귤을 까고 있었다. 테이블에 수중화 같은 껍질이 2개 정도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과 껍질을 깎는 건 못하는 주제에 그 껍질 벗기는 것만이 예술적인 무슨 저주일까? 風呂は後にした。さっきの話でケチついたんで、風呂の前に文句言っとこうと思って。別にいいじゃん。もう昔のことなんだし、さくらちゃんも喜んでたし。それより、はい、今日のノルマ。チローは1日1個だからね。 바구니에서 작은 귤을 손에 들고 휙 하고 이쪽에 던진다. って、みかんぐらいで懐柔されないぞ。
クラだったからいいようなものの学校であんな話するなよ。一世あたりが変な心配するから。三辻さんは大笑いしそうだけどね。なんて言われなくても分かってるわよ。シロの子供の頃の話なんてさくらちゃん以外にはしないから。だからさくらにもするなって言ってるの。あんなつまんない話されたらさくらだっていい迷惑だろ。もうないと思うけど今度やったら怒るからな。 진심이야 하고 기합을 넣어 후지 누나를 노려본다. ほっほー。なんだ、そっか、そういうわけ。つまりシロはそうなのよ。 그런데도 후지 누나는 방긋 웃으며 기뻐한다. なんかこうカチンときたかも。何納得してんだよバカトラ。 발끈해서 후지 누나의 얼빠진 얼굴을 노려본다. トラでもいいよーだ。要するにあれでしょ。シロはさくらちゃんに知られるのは嫌だったのよ。他の人に正義の味方になりたいなんて知られても気にしないけど、さくらちゃんに知られるのは恥ずかしかったわけ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そういうことならどんどん話しちゃうから。そっか、シロもようやくさくらちゃんを意識しだしたか。教師としてちょっと心配だけど、保護者としてはちょっと安心したかな。けどお姉ちゃんはちょっと寂しいかな。 무언가 관계 깊은 듯이 말하고는 허움하고 귤을 통째로 입에 온다. 후지 누나는 주걱 크기 정도의 음식이라면 한 입에 털어넣을 수 있다. 사바나 같은 데서 제법 멋진 행동이겠지만 성인 여성에게 그런 와일드한 매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あれ、先輩お風呂入って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그때 빨래를 마친 사쿠라가 거실에 왔다. なあ藤姉に話があってちょっと後回し。さくらみかん食べるか。 바구니에 들어있는 대량의 귤에 손을 댄다. 예상외의 전개지만 셋이서 식후에 차 한잔하는 것도 괜찮겠지. それならさっき藤村先生にいただきました。私用に取っておいてくれたおみかんで美味しかったです。さくらちゃんは生の果物はダメだからね。調理したやつかアイスみたいに冷やしてないと食べてくれないのだ。え、さくらちゃんそろそろ時間？はい、後片付けも済みましたから今日はもう帰ります。そっか、じゃあ私もおいとまするわ。さくらちゃん行こう。最近は物騒だから近くまで送って行ってあげる。 귤 대량 섭취를 그만두고 깨끗이 일어나는 후지 누나. 서 있는 모습은 책임감 있는 연장자 같다. いいんですか先生？当然でしょう。さくらちゃんもシロウも私が預かってるんだからちゃんと家まで送り届けないと。シロウもそれでいいでしょ。私たちが帰ったらちゃんと戸締まりして寝るのよ。了解。藤姉なら痴漢が出ようが熊が出ようが安心だ。そうでもないわよ。さすがに熊は無理でしょ。うん、無理だからここまで逃げ帰ってくるね。そしたら二人でやっつけて明日は熊鍋かな。 여유롭게 미소 짓는 후지 누나. 후지 누나는 평소엔 너무 마이패스라 주위를 엉뚱한 공간에 끌어들이지만 교사인 후지 누나는 반해버릴 것 같은 정도로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行こっかさくらちゃん。それじゃまた明日ねシロ。それじゃあおやすみなさい先輩。 저택을 뒤로하는 두 사람. 그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후지 누나 말대로 문단속을 마쳤다.
이렇게 하루가 끝난다. 심야 0시 전. 애매한 시로의 일과인 마술을 행해야 한다.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고른다. 머릿속은 가능한 한 백지로. 외부와의 접속은 피하고 의식을 모두 내면 세계로 향한다. トレス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듯 익숙한 주문을 중얼거린다. 아니, 이런 실로 자기 암시에 불과하다. 마술가갱 같은 것도 마도의 지식도 없는 데게 주문은 단지 스스로를 변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몸에 흐르는 나이는 없다. 이를 모조하고 일시적으로 변형시키는 데는 스스로의 육체, 신경 모두를 총괄할 수 있을 정도의 집중이 필요하다. 마술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예를 들어 이 순간 등뼈에 달궈진 철봉을 찔러놓는다. 그 철봉이야말로 단 한 줄기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의 마술 회로다. 이것을 몸 깊숙이 관통시켜 다른 신경과 이어졌을 때 드디어 자신은 마술 사용사가 된다. 이는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에미야 시로의 등뼈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죽갱이가 닮은 것이 푹 꽂혀 있다. 僕は魔法使いなんだ。 이렇게 말한 에미야 키리츠구는 정말로 마술사였다. 수많은 신비를 배우고 세계의 구조라는 것에 다가가 기적을 실행하는 천성적인 마술사. 그 키리츠구를 동경해서 어쨌든 마술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던 어린. 하지만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지식도 필요하다. 물론 나에게는 타고난 재능 같은 건 없고 키리츠구는 마도의 지식 같은 거 가르쳐주지 않아. 뭐라더라. 그런 건 내게는 필요 없다고 했던가. 지금도 그 말의 의미는 모른다. 그래도 어렸을 적 자신에게 어찌됐든 상관없던 거겠지. 여하튼 마술만 쓸 수 있으면 키리츠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 마술 회로인지 하는 것의 수량도 대대로 쌓아온 마술의 업도 나에게는 없었다. 키리츠구가 가지고 있던 마술의 업, 에미야가에 전해져 오던 마술가긴이라는 건 육친에게만 이식할 수 있다고 한다. 마술사의 증거인 마술가긴은 피가 이어져 있는 인간에게는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양자인 나는 에미야가의 가긴을 이어받지 못했다. 아니 사실 마술가긴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든 없든 요만큼도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남은 건 해보는 것. 마술사가 되고 싶다면 나는 자신이 가진 특성에 맞는 마술을 익힐 수밖에 없다. 마술이란 극단적으로 말해서 마력을 방출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마력이란 생명력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마력은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큰 근원과 생명 안에서 생성되는 작은 근원으로 나눠진다. 큰 근원, 작은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상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한 사람이 만드는 마력인 작은 근원과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큰 근원은 힘의 정도가 현격히 다르다. 어떠한 마술이든 큰 근원을 이용하는 마술은 개인의 행사하는 마술을 손쉽게 능가한다. 그러므로 뛰어난 마술사는 세계로부터 마력을 퍼올리는 방법에도 능하다. 그것은 여과기 이미지에 가깝다. 마술사는 자신의 몸을 변한 회로로 삼아 외부 세계로부터 마력을 퍼올려서 인간이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변한 회로를 마술사는 마술 회로라고 부른다. 바로 이것이 선착적인 재능으로 마술 회로의 숫자는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마술 회로는 거의 없다. 그것은 원래 적은 것이다. 그래서 마술사는 몇 대에 걸쳐 피를 쌓아 올려며 태어나는 자손들을 마술에 더욱 적합한 육체로 만든다. 돌을 넘어선 가게는 생존계랑 비슷한 집까지 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마술 회로를 누린다 않을까. 그러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데가 많은 마술 회로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겨진 수단은 하나. 키리추가가 말하기로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 정도는 적성이 있는 마술 계통이 있다고 한다. 인간의 기원에 따라 마력을 끌어낸다고 했지만 그런 쪽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겠다. 확실한 건 나 같은 녀석에게도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는 마술이 있고 그걸 단련하다 보면 언젠가 키리추가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저 그 마술만을 배웠다. 그것이 8년 전이야. 키리추가는 잔뜩 고민한 뒤 엄한 얼굴로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었다. 理解しろ。魔術を習うということは常識からかけ離れるということだ。死ぬ時は死に、殺す時は殺す。僕たちの本質は生ではなく死だからね。魔術とは自らを滅ぼす道に他ならない。 어린 마음의 두려움을 몰랐겠지. 키리추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에미야 시로의 머리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얹고 쏜웃음을 짓고 있었다. 君に教えるのはそういった争いを呼ぶ類のものだ。だから人前で使ってはいけないし、難しいものだから鍛錬を怠ってもいけない。でもまあそれは破ったって構わない。一番大事なことはね、魔術は自分のためじゃなくて他人のためだけに使うということ。そうすればシローは魔術使いではあるけど魔術師ではなくなるからね。 키리추구는 에미야 시로가 마술사가 되길 원치 않았던 거겠지.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동경하고 있던 것은 키리추구이지 마술사가 아니다. 단지 키리추구처럼 그 붉은 날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잡념이 들어갔다. 등뼈에 꽂혀있던 철봉이 끼익 하고 들어가선 안 되는 곳으로 어긋나는 건가. 여기서 호흡을 흐트러뜨리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모조된 마술 회로는 육체를 침식하고 신의를 갈기갈기 찢는다. 그렇게 되면 끝이다. 에미야 시로는 그런 초보적인 기법에 실패해서 목숨을 잃은 반쪽짜리라는 셈이다. 이가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악물고 접속을 재개한다. 하늘로 된 산을 걷는 투쟁 끝에 철봉은 몸 깊숙이까지 도달하고 마침내 육체의 일부로서 이용되었다. 그만한 시간을 들여서 겨우 한 줄의 모조신경을 만들고 자신의 마력을 생성하는 회로를 만든다. 基本可視解明 남은 건 그저 자연스럽게 마력을 흘려보낼 뿐인 작업이다. 에미야 시로는 마술사가 아니다. 이렇게 체내의 마력을 생성시키고 물건에 흘려보내는 것밖에 못하는 마술 사용자다. 그래서 그 마술도 단 하나밖에 하지 못한다. 그것이 構成材質解明 물체의 강화. 대상이 되는 것의 구조를 파악하고 마력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능력을 보강하는 강화 마술입니다. 基本腰変更 눈앞에 있는 것은 부러진 새 파이프. 이것의 마력을 통과시켜 가장 단순한 경도 강화 마술을 이뤄낸다. 애초에 자신 이외의 것에 자신의 마력을 흘러넣는 것은 뚝국물을 섞는 것과도 같다. 애매의 시로의 피가 새 파이프에게는 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피를 흘려넣으면 강화는커녕 붕괴를 앞당기기만 할 것이다. 이를 막고 독을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비어있는 틈에 마력을 흘러넣어야 한다. 構成材質補強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보러 와주셔서 감사했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이.